KT GTF 문법 보건 모의고사 보통 난이도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문제 총 6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접속 부사 문제입니다. A, B, C, D 전부 다 접속 부사 들어있고요. 빈칸 앞에 문장 끝났고 빈칸 뒤에 새로운 문장 시작했으니 접속 부사 자리 맞습니다. 자, 해석부터 가봐야죠. Differing from the majority of nations. majority라고 하면 8, 90% 정도 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단순히 숫자가 많은 이라고 보지 마시고 대부분의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과 다르게 라고 했으니 이거 대조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과는 다르게 에스토니아는 has multiple capitals.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고 얘네들은 여러 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어. 수도 여러 개. 그럼 반대로 대부분은 수도 한 개만 가지고 있겠죠. The city of Tallinn holds the status of country's official capital. 자, 이 중에서 수도 여러 개 중에 지금 하나 나왔어요. 첫 번째는 탈린이라고 하는 앤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위? 이 나라의 공식적인 수도의 지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봤더니 타르투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나왔어요. 자, 이 타르투는 다른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Housing Estonia's oldest university. 앞에 있는 타르투 꾸며주는 분사고요. house가 동사로 쓰이면 그 안에 무엇을 설비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스토니아의 가장 오래된 대학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타르투는 takes on, 가지고 있습니다. The role, 역할을, 어떤 역할? 그것의 문화적 수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탈린은 공식적인 수도였고 두 번째 타르투는 문화적인 수도구나. 이 두 개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대조 관계죠. 얘는 공식적인 지위, 반면에 타르투는 문화적인 지위. 그래서 C가 정답이 될 거고요. 뭐 확실히라든지 그러므로라든지 그 후에라든지 전부 다 부적절하겠죠. 혹시 여기에 however 들어갈 수 있나요? however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meanwhile 대신에 however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걔는 정답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도 meanwhile과 however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짚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meanwhile 혹은 종속 접속사로 while 그리고 however 혹은 등위 접속사로 but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호환이 될 때도 있고 호환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둘 중에 더 넓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 however이고요. however는 역접에도 쓰이고 대조관계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근데 그 중에서 대조관계로 쓰일 때에만 이 역할을 할 때에만 meanwhile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만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조관계가 아니라 만약에 역접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meanwhile은 정답이 될 수 없고 however만 정답이 되겠죠. 그럼 대조와 역접의 차이는 뭘까 생각해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meanwhile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meanwhile은 반면에라는 뜻도 있지만 그동안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meanwhile과 while은 동시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문장은 둘 다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자고 있었어. 두 번째, 그녀는 공부하고 있었어. 이건 동시간대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서로 달랐다라는 대조관계이기 때문에 meanwhile 쓰실 수 있고요. 당연히 however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어. 그동안에 그녀는 공부하고 있었어. 나는 자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공부하고 있었어. 둘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아래 문장을 보시면 얘네는 동시성이 없죠. 앞에 문장은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고요. It is nice out today. 오늘 날씨가 좋아 라고 하는 현재형. 그리고 뒷문장은 It will rain tomorrow. 내일은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ce와 rain 두 개가 반대되지만 서로 동시성이 없기 때문에 meanwhile은 정답이 될 수 없고 however만 정답이 됩니다. 한국말로도 오늘 날씨가 좋아. 그동안에 내일은 비가 올 거야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meanwhile, however 둘 다 있다면 그동안에 라는 뜻으로 meanwhile을 한번 집어 넣어 보셨을 때 조금 더 정답을 고르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대조와 역접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5번 문제 선택지 봤더니 A, B, C, D 전부 다 조동사이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렇다면 시제일치 확인해야겠죠. 첫 번째 문장 봤더니 can be 그리고 discourage 둘 다 현재 시제라서 일단 현재 조동사를 찾아주려고 봤더니 A랑 C 먼저 빼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C가 정답이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빼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해석 가봐야죠. while이라고 하는 대조관계 나오겠구나 라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using cotton swabs to clean one's ear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우리 면봉을 사용할 건데 누군가의 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면봉을 사용하는 것은 can be gratifying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medical professionals, 의료 전문가들은 discourage this unsafe habit, 이러한 안전하지 않은 습관을 discourage, encourage의 반대죠. 저지합니다. 막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거 안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대조관계 들어있고요. In addition to the potential harm to the eardrums, 자, 안전하지 않다고 했던 내용의 부연 설명이죠. 우리 가능한 해가 됩니다. 우리의 고막에 그거에 더해서니까 안전하지 않은 첫 번째 고막에 위험하고요. 두 번째 using swabs 주어이고요. 서술부 봤더니 push earwax deeper and cause build. 귀지를 더 깊숙이 밀어넣고 그리고 귀지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네요. 앞부분에 swab을 사용하는 게 원인이고 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면봉을 사용하면 귀지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라는 B와 D 둘 다 불가능하고요. 우리 의학적인 생리적인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may나 can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에 그나마 있는 might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얘기했었던 정말 가끔 나오는 조동사에서 시제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거 보통 난이도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 나왔던 문제를 제가 뺄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랑 또 뒤에 나오는 조동사 16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그 문제 외에는 나머지가 너무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보통 난이도 4회차에 넣은 문제 세트고요. 그래도 전 여러분들이 이미 질병, 의학, 생리적인 인과관계는 메이나 캔이지 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C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forgot 뒤에 해석해서 풀어라 라는 준동사 문제인데 사실상 이거 굳이 해석 안 해도 3 더하기 3 숫자 맞추기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답 고르실 수 있죠. 하지만 forget ing 투부정사, remember ing 투부정사 정말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지 4개 다 ing 2개, 투부정사 2개니까 have pp 2개 빼놓고 단순히 A, D 둘 중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에 동사가 forget이기 때문에 해석 방법 알고 가셔야 하는데 forget이든 remember이든 둘 다 뒤에 ing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고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ing가 나오면 얘네들은 이미 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렸냐 아니면 기억하느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투부정사가 나오면 아직 안 한 일입니다. 아직 안 한 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냐, 기억하느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 문장을 해석해 봐서 호스를 끄는 것을 이미 했네? 그러면 forget이든 remember든 상관없이 정답은 ing가 되고요. 이 사람이 호스를 끄는 걸 아직 안 했네? 미래에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forget이든 remember이든 상관없이 정답은 투부정사가 됩니다. 자, 다시 forget ing 무엇 한 것을 잊어버리다고요. remember ing 무엇 한 것을 기억하다예요. 둘 다 이미 한 거. forget 투부정사 무엇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고요. remember 투부정사 무엇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둘 다 아직 안 한 겁니다.
해석 가볼게요. Rayla was taken aback by the unusually high water bill this month. 레일라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맞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도 요금 때문에요. 이번 달에. 그것은 밝혀졌습니다. 무엇으로 밝혀졌냐면 그녀의 남편이 잊어버렸다고. 워터호스를 꺼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청나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럼 호스를 껐을까요? 안 껐을까요? 호스를 안 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요. 워터호스를 꺼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In the backyard, 뒷마당에서 뭐 한 뒤에, 개를 씻긴 뒤에. 그래서 정답 D 넣어주시면 되고요. ing는 이미 한 거, 투부정사는 아직 안 한 거, 이 기준만 잘 잡아두시면 다음번에 forget, remember 해석 문제 나와도 실수하시는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 거고요. 선택지 먼저 봤더니 얘 관계사 문제고요. 관계사에서 whichever 이라고 하는 특이한 아이가 있어요. 자, 당황하실 필요 없이 얘네는 단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사는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들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 ever이라고 하는 복합관계대명사절, 복합관계부사절 전부 다 절대로 형용사절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텔프 관계사에서 정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없애주시면 되고요. 저는 독해도 풀어야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ever에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라고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Whichever restaurant you prefer, 네가 선호하는 레스토랑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나한테 알려줘.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잊지 마. 문 잠그는 걸. 자, 우리 투부정사 나왔네요. forget 뒤에 투부정사 나왔으면 아직 안 잠근 거죠. 잠궈야 하는 것을 잊지 마. 네가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게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미팅을 시작할 수 있어. 네가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확실하게 해 그 장소에 방문하는 걸.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린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small plants, algae and organisms. 그래서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고요. 혹시 몰랐다고 할지라도 뒤에 such as라고 하는 예시 나오고 있죠. phytoplankton.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사람 아니고요. 자, 선행사 있으니까 what 지우고 사람 아니었으니까 who 지우고 A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이고요. 16번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사실상 이 문제는 고난이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굳이 우리가 이걸 또 모르고 갈 이유는 없죠. 어쨌든 알고 가면 너무 좋은 거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will의 의미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고 많이 쓰고 시험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will은 두 가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의지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거야. 그리고 미래에 나 뭐뭐 할 거야. 라는 의지, 예정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데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을 얘기할 때도 will을 써요. 근데 지텔프 문제에서 이 will이 정말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거고요. 익숙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알면 된다 생각하고 ABC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동사 문제니까 먼저 시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is,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일단 would 빼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telegraph plant, 어떤 식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식물이 있는데 얘는 수풀이고요. 근데 무엇으로 알려져 있냐면 과거 분사 나왔어요. For its dance-like motion. 춤추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알려져 있는 수풀입니다. Its leaves, 그것의 잎사귀들은 consistently, 계속해서 sway, 흔들려요. In response to light, touch, and even high frequency sound. 무엇에 반응해서 흔들리냐면 빛에도 반응하고요. 손대도 반응하고요. 심지어는 고주파의 소리에도 반응을 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A. 흔들려야 합니다.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can이 있었다 라고 하면 can 너무 멋진 정답 됐겠죠. 하지만 can이 없었고 시제일치되는 A, C, D 중에서 해석상 C와 D는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A를 하셨던 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왜 will이지? 라고 고민하셨던 부분에서 will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할 때도 쓸 수 있구나 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선택지 봤더니 4개 다 종속 접속사예요. 그리고 종속절 이렇게 묶일 거고요. 그녀가 잠을 잤다. 여기 이 동사에 붙여서 그녀가 잠을 잤던 것처럼 잠을 잤기 전에 잠을 잤을 때까지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출제됐었던 모든 종속 접속사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B와 C는 누가 더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는지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before 같은 경우 주절이 앞에 있으면 앞부분이 먼저 일어난 일, 그리고 before 다음이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요. until도 마찬가지죠. 앞에 먼저 일어난 일, 뒤에 나중에 일어난 일. 이거 기억하시면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ya's remarkable inclination for sleep astonishes her family. 동사가 astonishes 고요.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을. 무엇이? 마야의 잠에 대한 놀라운 성향이 가족들을 놀라게 했대요. She can easily sleep for 4 hours during the day. 그녀는 한낮에도 4시간 동안 쉽게 잘 수 있어요. 그녀가 그 전날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가 정답이 돼야겠죠. 왜? 뒷문장이 이전 날이야. 즉 과거고 이게 현재인데 B씨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먼저 일어난 일, 나중에 일어난 일 순서 자체가 the previous night이라는 단어에서 일단 걸리게 되고요. as if는 뭐예요? 마치 무엇인 듯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그녀가 그 전날 정말 오랫동안 잤던 것처럼 낮에 4시간을 쉽게 잔다? 우리 보통 밤에 오래 자면 그 다음 날은 잘 안 자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as if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나를 정말 많이 신경 써줘. He takes care about me. 마치 he is my father. 우리 아빠인 것처럼. 우리 아빠라면 할 법하듯이 나를 신경 써줘. 요럴 때 쓰는 게 as if고요. 마치 어젯밤에 푹 잤던 것처럼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잠을 잘 못 자야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앞문장이 없었어도 A는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정말 많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4시간이나 쉽게 자는 마야한테 가족들이 놀라는 이 논리 관계에서는 even if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as if 가지고 나는 좀 이거 혼자 할 때는 헷갈렸다, 해석이 좀 정확하게 안 됐다 하셨던 분들은 꼭 예문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예문을 많이 봐야 그 단어 혹은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6문제 살펴봤고요. 이번 회차에서 살펴봤던 것들 중에 내가 몰랐던 거, 새로 배운 거 전부 다 잘 정리하시고 5회차도 꼼꼼하게 정확하게 실제 시험처럼 푸신 뒤에 저는 5회 해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